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회에는 의회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고 정당 간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하는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춘천시 의회에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해당 조례안 상정을 놓고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329회 춘천시 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현장입니다. 당초 이날 안건에는 춘천시 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례안 심사 여부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정을 보류한 겁니다. 교섭단체가 이렇게 나눠져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23명의 의원님들이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류를 해서 일단은 의견 수렴 먼저 진행을 하자라고. 춘천시 의회 교섭단체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등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발의된 춘천시 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3명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소수 의견 반영이 어려워질 거란 겁니다. 춘천시 의원은 전체 23명 중 국민의힘 13명, 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이렇게 대표 회동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국회처럼 300명 정도 되면은 뭐 다 모여서 회의를 하긴 어려운 구조인데 기초회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원들이. 그럼 의원들 간에 뭐 대표만의 협상이 아니라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개별 입법 기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별의 의사도 존중이 돼야 되는데. 춘천시 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의회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견이 다 모아진다라고 하면 12월에 다시 재상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뭐 아예 그냥 파기가 되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춘천시 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도 만두 좋아하시죠? 만두 좋아하죠. 만두 싫어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직접 빚어 먹지는 못하는데 항상 냉장고에다가 냉동만두 구비해놓고 데워 먹거든요. 저희 집도요. 근데 원주에서요, 이 만두를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만두소. 손으로 직접 밀은 만두피에 만두소를 꽉 채워 만두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에서는 구수한 칼국수에 탱글탱글한 찐만두가 들어갑니다. 따뜻한 육수를 부어주면 김이 피어오르며 칼만두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원주 대표 음식이 된 원주만두. 6.25 전쟁 이후 1950년대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밀가루가 유통되면서 피난민과 상인들이 원주역 앞에서 만두를 빚어 팔았고 중앙동 5일장을 시초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칼국수에 만두를 넣은 칼만두와 꿩고기를 넣은 꿩만두는 원주가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의 역사라든지 스토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주 시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또 전 국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두 축제라고 이제 취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6, 70년대 많은 포목점이 밀집하면서 노동자들이 저렴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즐겼는데 이 칼국수에 만두를 넣으면서 칼만이 생겼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서민들의 위안이 됐던 만두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사랑받으면서 이제는 원주 대표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원주에서 만두를 빚고 있는 상인들도 원주 시민들의 사랑받는 만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요. 해놓을 새가 없어. 5시에 왔다가 7시에 가요. 그런데도 지들끼리 이래 기다렸다가 가져가고 그래요.
여기가 워낙 이제 오래된 전통의 30년 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서 그래도 다들 이렇게 장사들이 다 잘 되고 만두 이제 이런 만두 철이고 이래서 더 이제 장사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주 대표 음식으로 선정된 원주 만두. 원주시는 만두의 경우 표준 레시피가 없고 종류가 다양한 만큼 기존 향토 대표 음식과는 달리 별도의 육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원주 만두를 홍보하기 위해 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만두 축제를 통해서 저희 전통시장과 그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의 소득 증대와 그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원주 만두를 대표 음식으로 지정해 원주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살리기까지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의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돼 이달 중 본 사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위한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승인하면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만 케이블카 건설로 인한 훼손지 복원과 환경 영향평가 협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착공식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양군은 다음 달 중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사 입찰을 의뢰하기로 해 본 공사는 내년 봄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해발 1,430m 끝청까지 3.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하부 정류장과 중간 지주 6개가 건설됩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관람객 132만 명을 돌파하며 당초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9일 오전 현재 누적 관람객이 132만 명으로 폐막에 앞서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과 김동일 조직위 상임부위원장은 132만 번째 관람객에게 지역 특산품과 꽃다발을 전달하고 축하했습니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다를 주제로 지난달 22일 개막한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주 행사장인 고성 세계 잼버리장을 비롯해 속초와 양양, 인제에서 오는 22일까지 펼쳐집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전국체전은 개최지인 전남의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의 주요 성과들 정리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전국체전 성화가 목포 종합경기장을 밝히며 피어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남 각지에서 펼쳐진 49개 종목 경기에 국내외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방 지대를 받아 처음으로 전국체전이 생명강 전남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도 전국체전에 대거 출전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 황선우 선수 등 4명이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육상과 사격, 역도 등 5개 종목에선 한국 신기록이 나와 전국체전이 체육 발전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400개 넘는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개최지인 전라남도는 배구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따는 등 선전해 종합 3위를 따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전을 체육인들의 축제를 넘어 문화체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지역 곳곳엔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국내외 방문객이 전국체전을 찾으며 목포시는 올해 1,000만 관광객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대회 개최로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한 목포시는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으로 체육 선진 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종합 경기장 1,100억짜리를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의 스포츠의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경상남도 김해시는
친환경적이고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체전을 만들겠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49개의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치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인기 종목들은 응원까지 적어서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맹활약을 펼치며 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호응을 유도합니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은 이에 맞춰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냅니다. 그래서일까? 이날 우상혁 선수는 2m32라는 대회 신기록과 함께 전국체전 4연패라는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힘드신 분이 코치님이에요. 저희 감독님, 김도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짜 아직 파리 올림픽이 남았지만 조금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더 화이팅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상의 또 다른 비인기 종목인 해머 던지기. 해머 던지기 여자 일반부에서 전남의 박서진 선수가 비거리 59.11m를 기록하면서 대회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한국 신기록과 제 최고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신기록이 고등학생이 아시안게임에서 결과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머가 발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 한국 신기록을 위해 저는 열심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또 포환 던지기 남자 일반부에서는 전남의 정희루 선수가 18.41m의 기록으로 대회 9연패 금자탑에 올랐습니다. 한국 다이빙 간판 우아람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아쉬움을 전국체전에서 풀었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다이빙 남자 일반부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차부터 6차 시기 합계 463.90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1m에서는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비록 인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선수들은 오늘도 자신의 종목에 최선을 다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2,000톤급 국제 크루즈가 21일 속초항에 입항합니다. 속초시는 올해 6번째 국제 크루즈인 미국 국적 웨스테르담호가 21일 오전 8시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길이가 285m 크기로 승객과 승무원 등 2,700여 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강원관광재단은 21일 속초항에서 승객 환영 행사를 열고 지역 특산품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 크루즈 웨스테르담호는 이번에 이어 내년과 2025년에도 속초항에 입항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19일 속초 동명동 성당을 국가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 동명동 성당은 6.25 전쟁 중 수복돼 미 군정 당시 미군 수송부대에 드럼통을 사용해 건축됐습니다. 특히 6.25 전쟁 및 휴전협정 시기 천주교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로 시대적, 지역적 특색을 잘 드러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올 겨울 테마파크를 운영합니다. 겨울 시즌은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로 11월과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내년은 용의 해를 컨셉으로 테마파크를 단장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절기에 운영을 하고 동절기에는 주말이 될 것이고 제한적인 라이드 운영이 돼 있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해서 우리 손님들이 겨울의 레고랜드를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겨울 시즌 테마파크는 기간에 따라 요일은 상이하게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춘천시가 수도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춘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생계 의료형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주거교육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